여러분 안녕하세요. 팔콘 트레이딩 멘토 에릭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딩 저널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트레이딩 저널을 사용해야 할까요? 많은 트레이더들이 차트 분석, 진입 타이밍, 전략 이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익을 결정하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에 따라 행동이 바뀝니다. 어떤 날은 규칙을 지키고 어떤 날은 규칙을 깨고 이게 반복되면 결과는 절대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트레이딩 저널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자기 통제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기록하지 않은 트레이더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널을 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의사결정입니다. 진입하기 전에 이걸 내가 기록할 수 있는 거래인가? 이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 순간 감정 매매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패턴이 보이죠. 포모, 손절회피, 조기 익절. 이런 것들이 보이는 순간 트레이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보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은 차트를 보는 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데일리 체크리스트를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왼쪽에 보면 데일리 체크리스트에서는 여러 가지 체크 항목이 보입니다. 이곳은 단순 체크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통제 구간인데요. 먼저 뉴스 확인을 볼까요? 네, 이건 방향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닙니다. 변동성, 이벤트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벤트 리스크를 확인했다면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트레이딩 계획 점검입니다. 네, 이 구간은 내가 미리 세운 거래 시나리오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구간입니다. 시장 분석은 무엇일까요? 시나리오가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밀한 진입 구간이 나오는지 판단하는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진입 및 청산 포인트 설정은 무엇이죠? 바로 계획하는 단계인데요. 이미 세운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어디서 실행할 것인지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은 손익비 계산인데요. 리스크 대비 보상이 충분한지, 실행할 가치가 있는 거래인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절 및 익절 가격 설정입니다. 자, 이곳은 리스크 설정 단계로 손절 가격, 익절 가격, 거래당 리스크까지 포함해서 리스크를 완전히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자, 핵심은 이 과정은 예측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트레이딩은 오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집중력이 무너지는 순간 분석이 아니라 반응이 시작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 통제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포모도로 방식입니다. 포모도로의 스타트를 시작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25분으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해 보고요. 휴식은 5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이건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니라 집중력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일간, 주간, 월간, 그 다음에 분기, 연간 진행률. 자, 이건 단순한 퍼센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중 시간, 일관성, 행동 패턴을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트레이딩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무작정 오래 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서 정해진 기준으로만 행동하게 됩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오버 트레이딩이 사라지고 복수 거래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진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면 트레이딩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측의 경제 캘린더를 보겠습니다. 뉴스는 방향을 맞추는 도구가 아닙니다. 시장 환경을 이해하는 도구죠. 뉴스 시간에는 스프레드 확대, 유동성 감소,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분석이 맞아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피합니다. 뉴스는 기회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일리 루틴을 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트레이딩은 기술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수면이 부족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이 흔들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전략을 써도 결과는 무너지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데일리 루틴입니다. 데일리 루틴의 목적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상 시간, 수분 섭취, 명상,
가벼운 운동, 건강식 먹기, 청소, 공부하기, 저널 작성, 1% 조정. 이 루틴은 트레이딩 실력을 직접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루틴이 없는 트레이더는 결국 감정에 지배되죠. 하지만 루틴이 있는 트레이더는 환경을 통제합니다. 상태를 통제하지 못하면 결과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트레이딩 저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봅니다. 수익 거래인지 손실 거래인지. 하지만 이 화면에서 여러분이 봐야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 저널은 단순 기록이 아니라 트레이딩을 분석 가능한 데이터로 바꾸는 시스템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기본 정보를 살펴보죠. 종목, 계정, 진입 날짜와 청산 날짜. 이건 단순 기록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떤 환경에서 거래했는지 추적하는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시장 유형인데요. 포렉스 시장인지, 크립토 시장인지, 지수 시장인지, 원자재 시장인지, 선물 시장인지. 이걸 나누는 이유는 시장마다 움직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타임 프레임입니다. 타임 프레임에는 1분, 5분, 15분, 1시간, 4시간. 자, 이건 단순한 시간 구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타임 프레임을 활용해서 거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방향입니다. 방향에는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매수 거래인지 매도 거래인지. 여기까지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중요한 구간인데요. 바로 평가 등급을 보죠. 평가 등급에는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높은 등급, 낮은 등급, 불확실, 우요. 자, 이건 단순 표시가 아니라 내가 이 거래를 얼마나 확신했는지를 체크하는 구간입니다. 이 데이터가 쌓이면 높은 등급 거래만 따로 분석할 수 있죠. 다음으로는 세션입니다. 세션에는 아시아, 런던, 뉴욕이 있습니다. 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시간대별 퍼포먼스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이걸 쌓으면 내가 어떤 세션에서 돈을 버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시장인식입니다. 시장인식에는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균형 상태, 불균형 상태, 추세 지속, 반전 거래. 즉, 내가 시장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진입 유형이 있습니다. 네, 진입 유형에는 리스크와 리스크 축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평상시 내가 각 거래당 리스크를 1%만 설정했을 때 우리는 리스크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거래에서는 내가 평상시 거래보다 리스크를 축소하고 싶을 때가 있죠. 네, 그때는 리스크 축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할당을 0.5%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입에 대한 셋업입니다. 네, 이 구간은 실제 내가 어떤 패턴, 어떤 가격 구조를 활용했는지,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격 패턴에서부터 와이코프, 캔들스틱, 피보나치, 수요와 공급, 하모닉, 엘리어트 웨이브, 플래그, 헤드 앤 숄더, 그다음 POI, OT, 초크, 오더 블록, 불균형, V자 가격 회복,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에 대한 OT 레벨, 리스크 진입, 리스크 축소 진입, 보험 진입 등 다양한 진입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 데이터가 쌓이면 어떤 셋업이 실제로 수익을 만드는지 보이게 됩니다. 이제 리스크와 결과를 보겠습니다. 손익비와 리스크 할당.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손익 금액, 수수료, 거래 결과. 이건 모두 결과지만 단독으로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앞의 데이터와 함께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높은 등급의 거래와 뉴욕 세션, 리스크 축소 진입, 그 다음에 거래에서 승리. 이게 반복된다면 이게 바로 여러분의 엣지가 됩니다. 여기서 엣지란 무엇일까요? 바로 확률적 우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류에 대한 유형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해당 없음, 포모, 손절을 너무 빨리 설정하거나 두려움, 분석 오류, 너무 빨리 청산, 리스크 관리 부실. 네, 이건 가장 중요한데요. 트레이딩 실력은 수익이 아니라 오류를 줄이는 능력입니다. 같은 오류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실력이 아니라 패턴이죠. 여러분, 이제 핵심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 저널의 목적은 기록이 아니라 패턴을 찾는 겁니다. 어떤 조건에서는 수익이 나고
어떤 조건에서는 손실이 나는지 이걸 데이터로 보는 순간 트레이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네, 트레이딩 저널은 내가 어떻게 거래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복했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이제 트레이딩 저널을 실제 기록하는 방법과 다른 실제 데이터들이 어떻게 입력이 완성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정 거래에 대해서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자, 특정 종목에 이름을 갖다 대고 열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이것은 키달러에 대한 종목입니다. 계정은 개인 계정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 유형은 포렉스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진입 날짜는 2026년 3월 20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래에 대한 청산 날짜는 3월 23일에 청산이 되었으며 오류의 유형은 따로 없습니다. 타임프레임은 1시간에서 진입이 진행되었고요. 방향은 매도에 대한 거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평가 등급은 높은 등급에 대한 설정, 거래 세션은 뉴욕 시간대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인식은 추세 지속 과정에서 거래가 되었고 진입에 대한 유형은 리스크 축소입니다. 여기서 진입 셋업은 플래그, 불균형, 리스크 진입이 진행되었으며 거래에 대한 손익비는 4로서 수익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때 리스크에 대한 할당은 0.5%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리스크 할당에 대한 0.5%는 진입 유형에서 저는 평균적으로 리스크 거래를 선택했을 때는 1%를 선택하는데 리스크 축소를 선택하게 되면 그것보다 낮은 0.5%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손익에 대한 거래를 작성해 줍니다. 네, 실제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표기해 주고 그에 따른 거래 수수료는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기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뷰에 차트 캡처 기능 또는 차트 캡처 링크를 설정해서 이곳에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거래에 대해서 이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성 두 개가 아래에 더 있습니다. 네, 이 두 개는 따로 건드리지 않고요. 기록에는 여러분이 이 거래를 통해서 얻었던 경험들을 기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거래 전 체크리스트부터 거래 리뷰 체크리스트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번 거래가 시작되기 전, 거래가 끝난 후 체크하면 좋습니다. 거래 전 체크리스트에는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거래는 사전 시장 예측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이 거래는 내 트레이딩 전략 및 계획과 일치하는지, 이 거래의 리스크는 내 자금 관리 원칙 내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는지 각각 예스와 노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도 추가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진입 전, 후에 대한 스크린샷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진입 이유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진입 이유에 대해서 시장이 강한 하락 추세 지속 패턴을 유지하고 있고 3터치 지점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를 보이며 매도 불균형 캔들이 형성이 되었고 되돌림에 대한 캔들이 진행되었을 때 매도 불균형에서 진입을 해서 4대1 손익비를 세웠다라는 내용이죠. 실제 차트를 클릭해 볼까요? 네, 여기서 진입에 대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 후 스크린샷에서 피드백을 작성할 수 있어요. 시장이 강한 하락 추세가 지속되며 1시간 차트의 가격 구조는 저점과 고점을 낮추는 가격 움직임이 지속되었고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4대1 손익비로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다. 그에 따른 이미지도 첨부했기 때문에 스크린샷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은 이미지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서 트레이딩 뷰에서 차트 캡처에 대한 링크를 입력해 주거나 또는 이미지 자체를 업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거래가 마무리가 되고 거래가 종료가 되었다면 거래 리뷰 체크리스트에서 해당 항목을 읽어보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에 대해서 기록을 확인해 봤고요. 이제 실제 입력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측의 상단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이제 작성할 수 있는 칸이 뜹니다. 종목명 작성을 지우고 내가 거래한 종목을 작성해 주세요. 계정에서 여러분의 개인 또는 프랍 계정 또는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서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진입에 대한 날짜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청산 날짜는 포지션이 종료가 되면은 청산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류에 대한 유형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입한 타임프레임을 작성해주고 방향은 매수 매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등급도 선택을 해주시고요. 어느 세션에서 거래를 했는지 체크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시장인식. 네, 여러분들이 어떤 시점에 거래를 접근했는지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진입에 대한 유형은 리스크 또는 리스크 축소가 있습니다.
리스크는 좀 더 공격적인 진입이 되고 리스크 축소는 기존에 대한 리스크보다 포지션을 축소한 관점이 되겠죠. 진입에 대한 셋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셋업을 클릭하거나 또는 새로 입력을 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초크로 클릭을 해볼까요?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 선택도 가능합니다. 자, 손익비는 실제 여러분들이 거래가 종료가 되었을 때 입력을 합니다. 만일에 3대1 거래로서 손익비가 수익이 났다 하면 3을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만일에 손실이 났다 하면은 마이너스 1을 입력을 해주면 손실로 뜹니다. 이 거래에서 나는 손익분기점, 즉 아무것도 손실이 나지 않았다 했을 때는 0으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크 할당입니다. 네, 이 거래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감당했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리스크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1%, 각 거래당 1%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거래가 수익이나 손실이 나면 그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수수료, 이것은 매번 거래당 얼마만큼의 수수료가 들었는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린샷 또한 첨부가 가능하고 기록 또한 입력이 가능하죠. 현재 저는 별다른 피드백이나 그런 입력 없이 그냥 거래 진행형이라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면은 거래 전 체크리스트를 각각 해당 거래가 내 목적과 맞게 진입이 되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직 진입 전 스크린샷을 찍고 진입 이후에 스크린샷도 여기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가 끝나면 거래 리뷰 체크리스트를 기록해 주세요. 자, 이렇게 거래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거래 목록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 입력하거나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화살표로 체크를 하고 휴지통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삭제 기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이번 주에 했던 거래, 월간 거래, 그 다음에 캘린더도 볼 수 있고요. 1월달 거래, 2월달, 3월달, 4월달 각각에 대한 거래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 저널에 대해서 전체 흐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강의 영상을 보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긴 한데 나중에 해야지. 하지만 여기서 결과가 갈립니다. 기록을 미루는 사람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기록을 시작하는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트레이딩에서 중요한 건 더 좋은 전략이 아니라 더 적은 실수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록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시간도 걸리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과정을 넘기는 순간 트레이딩이 감정에서 시스템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결과가 안정되기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록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기억에 의존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까? 이 차이가 결국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개의 거래라도 좋습니다.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트레이딩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